자, 이제 북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로 바뀌면서 아니 우리 어떡하냐 각종 보조금들 이거 미국이 약속한 거 안 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큰 일은 당장 지금 네. 발에 불똥이 떨어졌고요. 거기서 만난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그냥 불이 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극찬하면서 지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듣고 왔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무슨 우리가 미국의 뭐 무기 방위 산업이라든지 네. 조선소를 언급했으니까 조선업계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큰 문제는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네. 관세입니다. 관세. 트럼프는 유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실제로 놀라운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놀라운 비유인데. 보편 관세란 말은 뭐냐면요. 예. 자유무역 질서, FTA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아, FTA가 뭡니까? 관세 없는 거잖아요. 프리 맞아요. 트레이드잖아요. 예. 지금 관세 때린다는 말은 그거 다 무효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우방국. 당장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 했잖아요. 25% 관세. 그러면 예. 미국에게 흑자를 보는 국가가 한 10개국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8위인데 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1년에. 500억. 지금 원래 500 달러 총 작년에 440억 달러였고 예. 원래 우리가 대미 흑자가 500억 달러입니다. 아, 1기 때 우리가 25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그때 FTA 미국이 바꾸자 해서 바꿨잖아요. 지금 500억 달러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1, 2위가 누구냐면 캐나다하고 멕시코, 중국 빼고요. 중국 빼고. 중국 빼고 우방국 중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2, 3위인데 그러니까 1, 2위입니다. 우방국 예. 중에는 이들한테 지금 관세 때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다음 우리입니다.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면 예. 자 우리 한국 자동차가 지금 멕시코도 보시면 25만 대를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예. 15만 대를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합니다. 음. 나머지 10만 대는 이제 우리 다른 데로 되는데 네. 한 대당 우리가 현대 기아차를 미국에 팔면 예. 2.5%의 이윤이 남아요. 음. 근데 그게 10% 때리거나 20% 때리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러면은 그냥 1%대로 그냥 팍 떨어지죠.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 예. 그러면 세워라. 아 공장 세워라. 공장 세워라. 그럼 관세 안 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투자를 시키는데 음.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네. 거기 내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진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약속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한 보조금도 안 준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로 이제 네. 확실히 가겠다라는 건데. 그 미국 우선주의를 일기에도 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미 대책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겪어봤잖아. 예.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아까 말한 어. 미국의 제도가 트럼프를 많이 막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릴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트럼프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 지명했어요. 지명을 했고 의회 상황도 지금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는 그렇죠. 어쨌든 뭐 상원도 말을 안 듣고 했었는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그냥 함량 미달이고 그냥 거의 깡패 수준인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이든이나 이런 오바마를 겪어봐서 하나도 바뀌지는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흔들어 주기를 원하는 아하. 그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와싱턴을 보니까 와싱턴이 거의 죽은 도시처럼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요. 선거 이후에. 왜 이러냐? 지금 빌딩에 사람은 있냐 할 정도였어요. 그 이유가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가 95%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이든 때 계약 정부 계약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쫓겨날 위기잖아요. 그렇겠네요. 지금 뭐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워싱턴이 지금 완전 유령 도시 같이 되고 있어요. 예. 그 옆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는 거 봐도 뭐 효율화 시키겠다고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 계속 하고 아닙니까? 있습니다. 공무원들 다 자르고 막 예, 그러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상집 분위기 워싱턴 상황이고 그러니까 1기 때랑 다른 트럼프 2기, 트럼프 2.0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다 예. 불똥이 떨어졌잖아요. 뭐 중국도 저런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런데 지금 일본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20만 원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잖아요. 사실은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면 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아니 거의 80년 동안 이어졌던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의 약점이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용두삼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충격요법을 때린 다음에 미국의 이익을 확보한 다음에 타협을 가게 되거든요. 일기 때도 그랬고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죠. 예. 공포스럽게 하고 확 흔들어 놓고 음. 자기가 얻은 거 얻은 다음에 그다음 타협하는 방식이 네, 패턴인데요. 그렇게 될 동안에 견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흔들 동안 우리가 다 무너지면 타협하고 나서도 우리는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력과 인내력과 버틸 수 있는 힘이 아, 유럽이나 일본 정도에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윤 정부가 못 버틸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트럼프의 흔들기에 윤석열 정권이 못 버틸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 관세를 때릴 때 예. 우리 혼자서 미국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분담금을 때릴 때 우리 혼자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럽과 일본과 같은 처지에 인도나 멕시코 같은 국가들하고 같이 연대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외교적으로. 근데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정부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는 겁니까? 전혀 협상이 안 될 것이다. 바이든 때도 네. 상대적으로 신사적이고 우리한테 좀 저자세로 투자를 유치했던 바이든한테도 우리가 네. 보조금도 못 받아내고 그죠? 반도체법이나 이 배터리법에 우리의 입지를 한 번도 제대로 요구해서 관철시킨 적이 없잖아요. 네. 트럼프 왔어요. 그럴 수 있는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예. 주거나 또는 미국이 원하는 이 일종의 흔들기에 네. 완전히 흔들 수 있다고. 이거 심각한 부분인데 아니 같이 워싱턴에 가셨던 국민의힘 의원들 여당 의원들의 뭐 생각 뭐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도 좀 이 심각성을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아니라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만난 사람들 제가 코끼리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민주당 사람들이거나 한국 전문가들이나 뭐 그래도 한국은 슈퍼 동맹 아니냐.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제공할 게 많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조선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 네. 그 맥락이 아니거든요. 조선이 뭐 우리한테 맡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미중 대결에 있어서의 미국의 항모 네. 또는 구축함 이런 전투함들에 대해서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미국은 이거를 경쟁에서 계속 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런데 미국 법상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전투함은 미국 과학과 군사력의 그럼요. 집결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한테 하청을 주거나 또는 우리한테 조선 시설을 거의 미국이 한국에다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양보를 압박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예. LNG선 만들어서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다. 전략적인 예. 이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 시설을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도 압박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공장을 거의 지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있고. 예. 근데 그거를 비밀을 우리한테 기술을 안 준다니까. F-35 기술을 안 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포장을 그렇게 하겠죠. 이 조선소에 맞다. 그다음- 일감 들어왔다. 일감 들어왔다. 또는 우리가 기술을 미국의 기술의 총체를 받는다. 아니요. 미국 절대로 완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조선업 한참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뭐냐면 전부 다 희망적 사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리고 아까 희망적 사고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이 전략적인 중요성이 크다. 한국은 다르다. 네. 우리는 괜찮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법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중국에다가 우리 반도체 주 시장은 미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파는 양이 적으니까 삼성하고 저 다 헤매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그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또는 멕시코로 예.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에 60% 관세 때리면 중국은 내수로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겠죠. 그렇네요. 우리 거 이제 우리 가져가서 중국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못 팔고 멕시코도 못 팔고 중국도 못 팔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진짜 뭐 할 게 없네요 지금. 근데 우리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방식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나 절대로 안 통한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물가도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거를 심지어 어떤 말이냐면 팬데믹 때 캐시를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받은 관세로 네. 법인세 인하시키고 그럼 미국 물건 나눠주고 그다음에 아, 투자 받고 예. 그다음에 현금 살포하고 이 1, 2년을 미국이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 2년 동안 죽는다니까요. 그거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 인플레이션을 끝까지 못 버틸 못 건데 간다, 못 간다고요. 1, 2년은 버틸 수 있다. 예. 왜냐면 관세를 받고 그 돈은 가지고 실제로 풀면 되니까. 1970년대 닉슨 예. 대통령이 미국의 그 10% 보편 관세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나중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일 쇼크도 오고 다 했었거든요, 미국이. 네, 뭐 예. 금리 엄청 올렸었죠. 어, 미국에서 예. 풀버커 그렇죠.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재현되더라도 그래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자, 합니다, 미국. 트럼프는 합니다. 앞부분엔 분명히 합니다. 몇 년간째의 앞부분은. 문제지. 근데 우리가 그동안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제일 없어 보이는 게 한국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관세 때리면은 위안화를 이 가치를 떨어뜨려서라도 떨어뜨려서. 수출을 하려고 할 네?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우리가 못하잖아요, 어디에 지금 대체가 있나요? 러시아도 지금 우리가 저렇게 돼서 러시아 관리 안 해가지고 사실 현대 공장도 다 그렇네. 시장도 생각해 전쟁 끝났을 때 그러면 이게 러시아 시장이 우리가 1위였거든요. 자동차 현대 기합처럼 1위 한때 1위였어요. 그 시장 잃어버렸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피할 길이 별로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다. 왜냐면 좀 너무 좀 암울합니다. 말씀드리니까 암울한데. 그러니까 더더욱이 절대로 우크라이나에는 예. 살상무기 보내거나 파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그게 그나마 연결 우리가 시켜보면. 맷집을 가지려고 하면 네. 다시 중국은 그래도 뭡니까? 우리한테 손을 내밀잖아요. 왜냐하면 한미일 북중로가 되는 게 싫으니까. 시진핑이 그러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리고 북러가 가까워지는 것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빌미가 되니까. 그러면 그런 중국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끝나면 예를 들면 현대 공장이 2년 안에 끝나면 다시 바이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실력이나 관점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은 뭐 가치 외교, 그야말로 우리가 뭐 국제사회 뭐큰 포션을 차지해서 네. 자유민주주의 이제 국가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돌이켜보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그게 진짜 다 이제 쓸데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미국이 그런 바뀌었고 목소리였네요. 확실히 바뀌었고 네. 트럼프는 거래주의고 이익주의고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예. 아직도 첫 번째 통화에서 뭐라 그랬어요? 북한 애들 나쁜 애들이에요. 풍선 보내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 트럼프가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했을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트럼프는요 속으로 초점이 안 표정 맞네요. 관리할 거예요. 예. 이런 정부를 다루기가 제일 쉽다. 꽃놀이패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쥐고 진짜 쥐고 흔들고 손바닥 네. 위에서 가지고 놀고 아니 미국이 뻔히 한국이 미국한테 버틸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미국 보기에 한국이 가진 게 많은데 현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같이 갔던 ATM 기로? 언들이라면 저 희망적 사고는 뭐냐면 한국이 예. 가질 게 많으니까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살려두고 있어야 된다. 근데 한국은 외교력이나 협상이 있을 땐 말이죠. 없을 때는 뭐냐면 한국이 제일 먹잇감이 되는 거죠. 필요한 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협상력은 없어요. 지렛대는 없어요.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실체입니다. 네. 이거를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겠죠. 한국의 상황을. 아 그럼요. 걱정되네요. 근데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은 골프 친 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골프 얘기에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참 외교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니 뭐 그동안에 뭐 깊이가 없던 사람들 사귀기 위해서 골프도 필요하죠. 네. 저는 뭐 그런 말도 들어요. 골프보다 차라리 UFC가 나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스티븐 청이라고요. 지난번 캠페인부터 홍보하고 있는 중국계 홍보 담당 디렉터예요. 백악관에. 네. 지금 지명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UFC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에요. 트럼프도 UFC 경기 한번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격투기 경기에 나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우리 대통령하고 골프 칠 확률보다 평양에 가가지고 UFC 경기 관람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는 잘못 찍고 있는. 북한이나 일본보다 외교 훨씬 못합니다. 야, 어떻게 우리 외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그동안 알아오기에는 우리 외교 잘한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제가 이거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외교도 전문적으로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같은 거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위에서 다 묵살당하고 네. 다 옷을 벗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외교부는 관료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예. 따라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도강산이든 뭐든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교부가 사실은 외교적인 참모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얘기를 대통령이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경로하고 해임해 버리면 누가 합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외교적인 모습이 안 보인다. 외교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빨리 내려오는 게 답이다. 내려오는 게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조국 신당에서도 뭐 탄핵안 이 초안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제 앞장서서 선봉에 서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제 안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국민들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많지만은 저희 오마이 TV 중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의회의 압박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죠.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력 다 투여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하겠습니까? 바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도 좀 국회에 계시면서 조금 기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다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네. 외교는 상대가 있는데 한 번 망치면 그냥 국내 정치를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우여곡절 끝에 만일이라도 우리가 한노 관계가 파탄이 나면 엄청난 전쟁을 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우리와 적대국이 지금 북쪽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물론 되돌릴 수는 있지만 훨씬 더 힘들어지잖아요. 힘들겠죠. 다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짓을 하기 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짓을 하기 전에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저는 구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국에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외교 사실은 이제 국내 이슈가 명태균 이슈를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묻혀 있었거든요, 외교 문제가. 근데 의원님 말씀 듣고 지금 머리를 한 대 세게 좀 맞은 느낌, 그런 충격이 좀 듭니다. 큰일 났구나.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계속해서 저희 뭐 방송을 통해서든 네. 여기 의정활동 통해서든 말씀해주시고 국민들이 이 현실을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은 트럼프 1기 때 받지 않느냐, 2기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우방국인 한국을 이렇게 내팽해 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 회로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의원님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 질서가 우리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꽤 상대적으로 좋은 질서였습니다. 우리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만 부상했다고 하지만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상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근데 그 좋던 대외 환경이 끝났고요. 네.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70년대, 60년대의 냉전으로 돌아가려는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국익을 최우선에 내오고 그다음 미국한테 비슷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가들하고 연대를 한다면 이 태풍을 비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도 정부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깨어서 이 문제를 한다면 저는 우리가 뭐 우리 민족의 끈기와 지금까지의 이런 걸 보면 이 어려움도 헤쳐날 수 있다고 다른 차원에서의 희망적 사고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희망적 말씀까지 사고까지 잘 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외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는 외교 현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뭐 이제 차관 1억 차관했다고 해서 많은 국민이 또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신데 그거보다 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 무기.
이것까지 주게 된다면 정말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박종의 스팟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오후에 국회 현장에서 오늘 예산안 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처리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좀 더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